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전북은 내일 밤부터 영향을 받고 모레 많은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염으로 대인 피해가 심각한 사과 농가가 이제는 북상하는 태풍으로 다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미립국자가 3주째 오리무 중인데 관계 기관들은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단지 사업을 놓고 농민단체가 소수기업 특혜를 주장하자 전라북도는 청년농 육성에 도움이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밤부터 영향을 받겠고 최대 고비는 모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오후 3시쯤 제주도 남쪽 해상에 근접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내일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태풍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 서해 남부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북의 최대 고비는 모레 오후 3시 안팎입니다. 이번 태풍은 8월 23일 15시 광주 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을 지날 때 전라북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23일 전북 전역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오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급경사지 87곳과 하천주차장 9곳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야영객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로와 야영장 등 주요 공원시설은 전면 통제됩니다. 전라북도는 강풍에 대비해 선박을 대피시키고 내일부터 해안가와 방조제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24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던 부안의 위도 상사와 달빛 걷기 축제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사람도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과일이 화상을 입는 일소병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과수재배 농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빛으로 썩어버린 사과들이 과수원 구석에 버려져 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햇볕에 데이는 일소병에 걸린 사과들입니다. 가지에 매달린 사과도 성한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안 따내면 또 탄저병 같은 게 또 옮길까 봐 계속 따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따내도 또 생기고 따내도 또 생겨서 좀 속상해요. 일소병은 높은 기온에 일조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발생하는데 올해는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무주 무풍 지역에서만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10% 이상이 이런 일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500m, 고랭지에 자리 잡은 장수의 사과 농가도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의 기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과는 햇볕을 받아야 보기 좋게 익어가는데 오히려 그늘에 있던 사과만 정상적으로 자랐고 햇볕을 받은 사과는 일소병에 걸렸습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닥에 깔아둔 반사필름도 제거하고 매일 물을 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해봤지만 원래처럼 이렇게 가뭄이 심하고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한 달 이상을 계속 이렇게 온도가 높은 해는 제가 처음 느껴봤고요. 과수재배 농민들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걱정에 다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과마저 거센 바람에 떨어질까 서둘러 수확에 나섰습니다. 수확해서 판매 단계인데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심정은 큰 걱정이 되죠, 지금.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냉해로, 여름엔 폭염으로 피해를 봤던 과수 농민들이 이젠 태풍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달 군산항에 정박하던 배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잇따라 달아난 일이 있었죠. 이들의 행방이 벌써 3주째 오리무중인데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아난 베트남 선원 31살 우엔입니다. 그 옆 모자를 쓴 남성은 나흘 먼저 미입국한 또 다른 베트남 선원입니다. 군산항에 정박하던 화물선에서 지난달 26일과 30일 잇따라 도주한 이들은 익산행 택시 블랙박스에 모습을 남기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옆에 공터가 있거든. 그쪽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나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나갔는가를 모르지. 저 건너편이 외국인 선원이 도주한 부두입니다. 해경은 이곳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달아나 미입국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배에 남은 선원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중간에 낀 브로커가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캐내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고인격이었던 선원들은 지난 10일 배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라서 미입국이나 이제 선원 무단 이탈은 출입국관리소 관할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입국자들을 경찰이 잡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는 거는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데는 해경이에요. 저희가 자료 같은 거는 도울 건 도우고 하는데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미입국자들은 이미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문건입니다. 전주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업무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서울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기금본부 흔들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자문기구의 제안일 뿐이라며 서울 사무소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말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럴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 설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사옥에 대형 회의실을 만들어 서울 사무소 설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외부의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서 오는 거하고 또 우리가 주관하는 회의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런 회의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주요 회의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열고 서울 사무소 설치 주장까지 계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두고 농민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될 거라는 건데 전라북도는 청년 창업농과 중소기자재 업체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반박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은 노동력은 덜 들어가고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농민단체는 이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높아진 생산성으로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일반 농민과 스마트팜 농민 모두 경쟁력을 잃게 돼 자본력 있는 소수 기업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국내 농산물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에 더 스마트팜에서 농사 짓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같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농산물 과잉 공급은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거라고 설명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단지가 대규모 생산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을 받고 창업을 돕는 단지를 만드는 데 한정된 거라는 겁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스마트팜 기자재를 연구 개발하는 중소업체로 농산물 생산 기업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실증 공간인데 이 실증 공간은 ICT 기자재에 대한 실증이고요. 생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단지 사업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농민단체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최근 금강과 낙동강 등 일부 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조류 경보가 발령됐지만 전북 상수원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용담댐과 섬진강댐, 부안댐, 동화댐 등 전북의 상수원댐을 조사한 결과 녹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성하는 사회주택을 여성 근로자와 여대생을 위한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중화산동의 다가구 주택 15가구를 매입해 오는 10월부터 리모델링한 뒤 시세의 80%의 임대료를 받고 여성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4월에는 팔복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0가구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했습니다. 처조카를 운전기사로 뽑기 위해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깎은 혐의로 기소된 정동철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정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점수를 조작한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채용 과정에서 처조카인 A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하고 인사 담당 직원은 다른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익산시 신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4년 전 이혼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파트 창문을 부순 혐의입니다. 오늘도 전북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내일 오후 3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접근하면서 서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